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법학쌤입니다. 오늘은 생기부를 심화해서 좀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상은 평범한 일반고의 평범한 학생들, 2등급,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에게 잘 먹히는 이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평범한 학생이다. 포기하지 말고 한번 생기부를 꾸며 봅시다. 자,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학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학종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올해 고2가 지금 황금돼지띠 해죠. 황금돼지면 인원 최다잖아. 인원 최다 인원이잖아요. 진짜 빡센 학년입니다. 빡센 학년이고, 그러면 이제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내신을 받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명이면 1등급이 4명이죠. 100명이면 1등급이 4명인데 200명이 되면 몇 명이 돼요? 1등급이 8명이 돼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내신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이 내년에 치열할 거예요. 그냥 대충 내신으로 대학 갈래 이런 학생들 조금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과 전형 되게 좋아하고요. 올해도 교과로 상향 쓴 학생들 많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 그런데 내년은 치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저희 학교는요 내신 생기부 잘 안 써줘요.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내신으로 대학 가래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잘 따라와 보세요. 학교에서 제시하는 포맷이잖아요. 수행평가라던가 이런 거면, 예를 수행평가를 할까요? 수행평가 포맷이 있다면 이거를 제출할 때 이렇게 할게요. 제출할 때 요약본을 같이 제출한다.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요약본을 같이 제출할 때 학교 포맷에 맞춰서, 이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생기부 기록되는 포맷에 맞춰서 요약본을 제출하는 거예요. 요약본을 작성해야 돼요. 이 포맷이 무엇이냐?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동기, 과정. 익숙하시죠? 학교에서 이 프린트 나눠주면 여기 맞춰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맞춰서 포맷을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 포맷에다가 요약본을 작성할 때 후속 과정까지 하나 추가로 더 작성하세요. 대부분 어떻게 적느냐? 학교 선생님이 동기과정 결과를 적는데 이 결과에는 배운 어떤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뭐뭘 알게 됨, 느끼게 됨 이런 거 적거든요.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근데 자, 어쨌든 그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많이 했으니까 제 예전 영상들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세트 작성된 생기부 내용을 보면요, 이 중에서도 동기하고 과정 위주로만 작성이 됩니다. 이게 90%가 넘어가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요약본 과정을 잘 적어서 이게 요약본을 보고 선생님이 생기부 솔직히 수행평가 다 안 보시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선생님이 봐야 될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행평가 시간에 그냥 쪽지 시험으로 대체하는 선생님도 많단 말이에요. 최악입니다. 그거는 학종에서 참고로. 그래서 선생님이 옮겨 적기 좋게 이거라도 요약해서 주세요. 잠시만요. 되고 있지. 그래서 대부분이 이거 동기 과정 위주로만 생기부에 적히기 때문에 요 후속 과정까지 잘 적힌다면, 이 4가지가 모두 잘 녹아든다면 당연히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다. 선생님이 성의 없게 적어준다 하더라도 중심이 되는 키워드만 기록이 되면 돼요. 그 선생님도 마음대로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작성하려면 그 근거를 요약본에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학교 수행평가 기본 포맷 속에서 지켜야 할 핵심은 꼭 지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으니까. 동기에는 그 뜬금없이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요. 시작하지 마시고 학교 수업 내용의 호기심에서 시작하시던가, 또는 그게 좀 그렇다 하면 진로에서 시작하세요. 진로에 대한 호기심.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또는 아니면 과정에 적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많이 적느냐, 전체 내용에 대한 브리핑, 요약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지 마시고 과정 이렇게 또 하면 또 착각할라.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XXXX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과정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특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조사하거나 탐구하는 과정, 탐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 속에서 책이나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 참고 자료가 들어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값에 배운 점, 느낀 점만 들어가면 안 되겠죠. 순진하게 뭘 알게 된, 배운 점, 느낀 점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산출물이 있어야 됩니다. 산출 뭘까요? 보고서, 발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후속 과정은 이건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가 점수 딸 수 있겠죠. 한 장 정도, 거창한 거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수행평가 하실 거잖아요. 그럼 맞춰서 하라고. 이렇게 요약본까지 하이라이트 치고 수행평가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도 안 해놓고서 선생님이 안 써준다고 원망하시면 안 되죠. 자, 평범한 일반고의 평범한 학생에게 적용되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치트키 알려드릴게요. 두둥. 대단한 거 아니고요. 독서입니다. 독서. 에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솔직히 평범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엄청난 실험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독서면 되는 거예요. 독서. 그 대학도 많은 거 말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이 독서를 너무 안 해. 생기부에 독서 들어가는 학생들, 내신 좋은 학생들도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최고예요. 독서가. 근데 제가 말하는 독서는 수행평가에서 주제로 이런 걸 주시거든요. 독서 책 요약하는 거. 이런 거에서 이거는 치트키가 아님. 이런 게 치트키란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일반적인 수행평가 속에 할 때 여기에서 탐구 과정이나 후속 과정에서 독서로 탐구하는 걸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그때 독서는 발췌독해도 괜찮습니다. 특정 내용만 갖고 와서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자세히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다른 과목이나 다른 활동과 연계를 해보세요. 여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여기서부터는, 그럼 탐구활동 주제라던가 내용이 다른 과목이나 다른 창체 활동에서 이 탐구활동 주제를 내용이 다른 과목이나 내용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나? 주제나 내용을 다른 과목이나 다른 창체 활동에서 가져와서 연계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큰 카테고리 속에서 하나는 A라는 과목에, 하나는 그 다음 내용은 B라는 과목에 좀 쪼개서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연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럼 그래 쪼개면 되잖아요. 좀 예를 들어봐야 되나? 좀 쉽게 갑시다. 그러면 근데 연계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창체 활동, 우리가 창체라는 건 자율, 진로, 동아리, 여기에서 진행된 것을 세특으로 가져와도 좋고요. 그럼 반대로 됩니다. 세특에서 한 거를 창체 활동으로 가져가도 돼요. 아니면 학년 연계를 해도 좋습니다. 1학년 내용을 2학년에서 다뤄도 좋고, 아니면 3학년에서 다뤄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룬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심화된 내용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 대학에서 말하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물리 과목에서 탐구한 이론을 그 수학에서 관련된 수학 이론으로 다루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내 경영학과에서 관심이 있다. 경영학과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를 국어 언어와 매체 같은 국어 과목에서 관련된 경영학 이론의 어떤 변천사 같은 거 이런 거 다뤄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관련된 그 진로의 그 언어에 대한 용어에 대한 탐구 이런 거 해도 되겠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관심사를 충분히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발 어려운 주제로 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립시다. 그 영상 보고 막 이러면 되게 어려운 주제로 막 접근해서 막 그 대학생들이 하는 막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는 영상들도 전문가들 분들도 계신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생기부가 수준 높아 보이도록 어려운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XXXXX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요 오히려 그 주제 이것도 따로 한 카테고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제라는 게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막 그렇게 대학교에서 다뤄서 어렵고 뭐 이런 걸 꼭 해라가 아니라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만한 건데 교과서에서는 실리지 않았어. 이런 걸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찾아보면 GPT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 잘해줍니다. 써먹어야죠 그런 건. 그러니까 본인이 탐구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특정 부분을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과목마다 조금씩 그 해당되는 과목 분야를 나눠서 다룬다던가. 안 되겠다. 그럼 관련된 책 가지고 와서 특정 내용을 요약한다던가. 그러니까 주제를 어려운 걸 하지 말고 근데 신선한 건 좀 좋아합니다. 신선한 주제. 애들이 뻔하게 매년 하는 거 생명학다 뭐 하나요? 그 혈류 속도 미분으로 하는 거 이런 거 매번 하는 거 하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럼 평범한 뻔한 주제로 하고 싶다.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요 양식에 맞춰서라도 제대로 기록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비교과는 역시나 성적인 건 맞습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우리가. 그렇죠? 6장 다 우리가 안전하게 붙을 것만 쓸 건 아니잖아요. 수식 카드를. 그래서 미리 어설프게 포기하고 정시로 할래 이러지 마시고 일반고 평범한 학생들은요 수시가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정시 준비하는 고3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수시에서 붙을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해주시면요 저에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